지난 6일 미국에서는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인사를 보내지 않겠다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후 7일 뉴질랜드도 외교 보이콧을 선언하였고 다음 날 8일에는 호주가 그 뒤를 따랐는데요. 이번 연도 도쿄 올림픽을 개최했던 일본에서도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하필 중국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들이 줄줄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신장이라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이 전 세계에 퍼졌지만 중국은 반박만 할 뿐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가에서는 인권 증진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그 너머에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 8일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동맹들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유로 삼은 중국 인권 이슈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2021 남남 인권 포럼에 보낸 축하 서한에서 중국은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다며 중국의 인권 업무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4억 중국인은 인권 보장에서 성취감과 행복감, 안정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 실천의 방법도 다양하고 세계 각국 국민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인권 발전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덧붙여 각국에서는 어이가 없을 뿐인데요. 인권 발전을 통해 전 과정 인민민주화 자유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중국은 왜 사실을 밝히지는 않고 말로만 반박하는 것일까요? 중국이 조용히 넘어가기에는 이미 많은 증인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마다 자국 상황에 맞게 인권 발전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은 중국 내부에서 이뤄지는 인권 존중 방식과 과정에 세계적인 관심은 접어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에서는 위구르족 100만 명을 강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의 이유는 위구르족의 종교와 언어를 말살하기 위해서죠. 깊숙이 들어가 궁극적인 목적을 보자면 독립의 씨앗을 완전히 분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정신인 언어와 종교를 완전히 뇌에서 뽑아내려고 하는데요. 집요하게 수용하고 교육하며 자유의 정신마저 말살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부인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죠. 이에 피해를 호소하는 위구르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마치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시대에 민족 말살을 위해 인권 탄압을 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까요? 대만의 독립의지를 협박하며 홍콩의 자치를 방해하고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잔인한 행동은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우리나라를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속셈이 눈에 보이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에 여러 국가들이 보이콧을 선언했기에 중국은 역시 한국과 중국 한가족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자 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줄곧 상대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을 지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국 5호 협력관계와 올림픽 한가족다운 풍모의 표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한가족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가며 한국을 표현한 것을 보면 중국이 왜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을 이어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모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중국의 동북공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며 가만 볼 수 없던 한 기업이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타임스퀘어 한복판의 한복은 한국의 전통의상이라는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중국의 반응은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인데요. 이 기업에서는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역사 왜곡 또한 더 강하게 주장하자 국제소송을 펼치기 마음먹었고 지금도 국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 기업을 응원하며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그 뒤에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중국을 제대로 혼내주고 올바른 역사의 길을 안내해줄 것을 각오했는데요.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만 해도 무려 5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소송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부담감을 안고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노력 끝에 이 기업에 국제소송을 전담해줄 변호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린이라는 변호사인데요. 데이비드 린은 한국에서 이 기업이 국제소송을 진행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봐 왔다고 합니다. 브랜드와 한국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해 헌신하며 애국심에 감탄하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대항군에 맞서 본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라도 하기 어렵고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변호사마저 감동시킨 이 기업은 한국의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인데요. 데이비드 리는 한국 전통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회사를 위해 돕고 싶다고 밝혔고, 알려지지 않은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이 라카이 코리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폄하하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라카이 코리아에서 영상으로 담아냈고,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며 강남 한복판의 전광판과 해외 언론에 보도되며 뜨거운 이슈로 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나온 변호사 인터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인지 알기 위해 라카이 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금까지의 행보를 살펴보며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기존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을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후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제소송을 이어가는 시점에서 라카이 코리아는 국내에서 또 한 번 대국민들의 칭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미용실점주가 가게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는 할머니를 목격하고 전단지 업체에 전화를 하며 진상을 부린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단지를 넣어둔 할머니에게 직접 사과를 들어야겠다고 하며 진상 오브 진상짓을 한 것인데요. 전단지 업체 사장님은 할머니에게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한 번만 사과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할머니는 사과하기 위해 미용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에 방문한 할머니를 보고 미용실 점주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사과하려고 명령하였고, 할머니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말을 하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점주는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찰을 출동시켰고, 경찰을 본 할머니는 겁에 질리며 어쩔 수 없이 경찰들 앞에서 점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것입니다. 이 언론을 접한 라카이 코리아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자사 SNS를 통해 할머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제보받는다는 글을 업로드시켰습니다.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할머님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보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것은 미용실 점주가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으로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실이 댓글을 통해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고객과 미용실 점주와의 대화 내용을 하나만 소개하자면, 정말 맛까지 없게 하는 분인데 똑같이 해줘야겠어요. 네 얼굴에 침 뱉고 네 알아서 하세요. 나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직원 구하니까 까지 밥 말아먹은 사람한테는 똑같이 해줘야 안 되겠나? 매번 책임감을 갖고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이번에도 진실된 역사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의 길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미용실은 현재 온라인 접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고, 블로그에는 계속해서 악화된 여론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당 미용실은 이대 판다헤어이며 관련 글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해외에서 보내는 극찬들을 보면 뿌듯하기 그지없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